여러분, 소비 심리 지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째 보면요, 충격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신호탄이기도 해요. 그런데 떨어지기를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10.3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103.2까지 떨어졌습니다. 7.1%가 떨어진 거예요. 소비 심리, 이 심리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경제 자체가 심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심리가 좋아져야지 지갑을 연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리가 좋아지지 않고 경제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면요, 지갑을 더 닫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사실 4차 대유행이 지금 전국적으로 창궐 하고 나서 말입니다. 바닥경제의 매출액은 쭉쭉 빠집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처럼 매출액이 형편없이 빠지고 있어요. 이것은 심리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물에서도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잖아요. 단순하게 야간 매출만 본데도 서울에서는 마이너스 31%가 빠졌고요. 경기가 마이너스 34%입니다. 인천은 마이너스 36%입니다. 지금 매출액 자체가 거의 폭망했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간 매출이 이렇게 폭망했다고 해서 전체 매출이 줄어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자영업자나 또 영세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매출액이 폭락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매출액이 실질적으로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수출마저도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수출이 말입니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적은 수치가 아니라 39억 달러라는 굉장히 많은 수치가 적자를 기록했어요. 사실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무역수지마저 지금 적자로 간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기업의 성장이 굉장히 둔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닥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소비잖아요. 소비. 민간 소비가 바닥 경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바닥 경제가 지금 쭉쭉 무너지면서 내수가 위축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오고 있죠. 여기에다 수출까지 적자로 간다면 저성장의 어떤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34조 9천억을 마련해서 지금 8월 전, 이제 추석 전, 적어도 8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는 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88%를 계산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뿌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추석이 9월 중순이죠. 중순 넘어죠. 9월 20일부터니까. 그러니까 이 3분기는 굉장히 어려운 저성장의 굴레를 못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7월이 어렵죠. 8월이 어렵죠. 9월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는 계속 1000명 이상씩 늘어가고 있고요.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을 했는데도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수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여기에는 기업의 성장마저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 경정 예산을 뿌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못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무너지면, 여러분, 심리가 무너지면 돈을 줬을 때 뭐 쉽게는 지갑에 넣고 안 열고요, 좀 더 강하게는요 집에 금고에다 집어넣고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돈을 많이 풀지만 이게 소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지금 물가가 장난 아닙니다. 물가가. 지금 소비자 물가가, 밥상 물가가 완전히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조짐까지 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수입 물가잖아요. 6월 수입 물가가 2.3% 전월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2.3%. 이 2.3%는 전월 대비한 겁니다. 전년 대비하면요 21.8% 폭등했습니다. 21.8%. 수입 물가가 폭등했다는 것은, 여러분, 중간재 가격이나 원재료, 곡물값이 다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게다가 곡물의 자급자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쌀만 자급자족이 되잖아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서 제조하는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이거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는 게 결국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생산자 물가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생산자 물가도. 전년 대비하면 6.4% 상승했습니다. 6월에 0.4% 올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전월 대비니까 5월 달에 0.5% 올란 데다가 또 0.4%를 더 올랐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전년 대비하면 6.4% 급등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과연 소비자 물가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소비자 물가가. 저는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충격이 생겼어요. 뭐냐고요? 111년 만에 폭염. 지금 111년 만에 폭염은요, 밥상 물가를 한 달 사이에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시금치만 하더라도 53%나 올랐잖아요. 적상추도 50%입니다. 얼갈이 배추도 29%예요. 111년 만에 폭염이 되니까 잎채소들이 쉽게 말하면 뜨거운 햇볕에 다 말라 비틀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잎채소의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금치 가격이 여름에 올라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한 달 전 대비해서 53%, 50%, 29%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를 폭등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소비자 물가는 2.4% 올랐다고 해요. 사실 소비자 물가는, 여러분, 460개 품목을 조사를 해서 가중평균을 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쓸데없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교복이 돼 있잖아요. 무상교복. 무상교복은 지금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는 데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0이니까 0. 무상교복뿐이에요. 무상교육비, 무상교가스,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가 소비자 물가가 더 올라갔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2.3%가 아니라 지금 한 20%가량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5만 원권을 들고 시장에 가보면 여러분 물건 살 게 없잖아요. 예, 5만 원 해봤자 옛날 같으면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실었어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요. 그냥 손으로 들고 다녀도 돼요. 손으로 들고 다녀도.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저성장이 점점 가속화되고 여기에 물가까지 올라간다. 이것은요. 저성장 고물가의 어떤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저성장 고물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은요. 그 어느 때보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여러분 한 번 걸리면 이거 꼼짝 못합니다. 백약이 무효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웬만한 경제 정책을 가지고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에게 당장 닥친 것은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심각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콕에다가 폭염에다가 이 두 가지만 겹쳐도요.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집콕이 많아졌잖아요. 폭염에다가 이 폭염은 생산물 자체를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겹쳤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가 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돈을 계속 풀 생각이거든요. 내년 대통령 선거 3월 9일까지는 계속 풀 거예요. 게다가 내년 6월 1일에 또 지방선거까지 겹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은 계속 풀릴 거고요. 물건은 그만큼 더 비싸지는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저는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